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또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누군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그동안 철강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와중에도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였었죠. 본격화된 네네.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개입 탓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 철강 금속 자체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격을 억눌렀거든요. 네. 심지어는 일단은 중국의 이제 상해하고 대련의 상품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선물 계약에 대해서 규제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축 자재를 푸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어떤 철강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증권사 레포트들 일단은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전망을 못 쓰게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거를 영향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아마 이제 우리 철강 업종들이 아마 이게 한 3분기부터는 꺾일 것이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철강 관련주들 오른 이유는 이제 또 다른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네. 이제 중국이 철강을 수출하는 회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거든요. 네. 그 역으로 이걸 판단하면은 중국이 수출 기업 자체가 물량이 줄어들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면서 네.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스코가 아마 이번 2분기 아마 가장 사상 최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아마 이게 주가가 아마 선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동안 포스코의 주가도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무거운 흐름을 좀 보였던 포스코입니다.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걸어보고요. 3분기에도 국내 철강 기업들이 철강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철강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소식으로 오프닝벨 2부 열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4%, 101.38포인트 오르면서 3,28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면 코스닥 현재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0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현재 개인이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로 들어와 있는데요. 외국인이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개인이 1,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는 현재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0.25% 내림세 속에 86,6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현재 내림세 속에서 12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조금 탄력 받아내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0.93% 오름세 속에서 162,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탄력 가져가면서 427,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강세 속에서 8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내림세로 가져갑니다. 0.65% 내림세 속에 23만 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오늘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6만 4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강세 가져가면서 7만 9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SK머티리얼즈가 1.6%대 강세 속에 37만 5천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가 각각 1%대까지 탄력 떨어지는 모습, 에코프로비엠도 2%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업투자회사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야놀자에 1조 원대의 투자를 확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야놀자 관련 종목들이 이 테마의 상승세를 조금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크래프톤이나 소카와 같은 IPO 대여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펴보시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17%대까지 강세 받아내면서 2,09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모든 종목들 탄력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테마는 mRNA 백신 관련 종목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4차 대유행이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지금 올릭스가 2%대 강세 받아내면서 53,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 엔지캠 생명과학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아이진과 진원생명과학 각각 6%대 강세 보여줍니다. 아이진 현재 4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노조가 결국은 파업 투표 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현대차 노조에서 그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찬성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오늘 출범식을 하고 앞으로 사측과의 추가 교섭이나 향후 대응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2일까지는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이후부터 합법 파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현대차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현재 현대차 지금 내림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오름세로 출발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이 파업 소식이 내림세로 약세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4만 9천 원 선까지 갔었지만 현재 23만 원대의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살펴보시면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철강 업체들이 자구책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대제철에서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서 해결책으로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은 아니고 계열사를 만든 뒤에 계열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조금 꼼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현대제철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51,100원대까지 내려왔던 적도 있었지만 다시 상승세 가져가서 56,100원 선까지 찍었다가 현재 5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이슈는 진원생명과학 소식입니다. 네, 진원생명과학에서 코로나19 DNA 백신 2A상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상 1상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중화 항체가 결과는 아직 외부 기관에서 분석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 한번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플러스에서도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계속해서 상승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19,700원 선에 시작해서 현재는 58,800원 선까지도 찍었다가 54,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름세 무섭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선 또 전문가님과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우선은 지금 증시 상황 보고 왔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이제 아마 의외로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보니까는 오늘 현재 있어서 이제 옵션의 경우에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있어서 어떤 외국인의 포지션이 거의 이제 균등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선물은 물론 이제 만기가 오늘이 아니고 이제 2달 후가 만기인데 선물에 있어서는 일단은 순매도가 굉장히 크지만 현재 옵션에 있어서는 지금 콜옵션하고 풋옵션이 어떤 비슷하게 지금 순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은 큰 폭의 어떤 그 지수의 변동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이제 큰 좋은 흐름을 못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옵션 만기에 따른 어떤 지수를 억누르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완전히 꺾이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오른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빠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하방 경직성을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아마 점차 아마 반등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온통 우리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업종 자체가 섹터가 좀 바이오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최근에 사실 상반기에 바이오 업종이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이제 이런 기회를 분위기를 틈타서 여러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핫한 종목을 일단은 진원생명 같은 거 mRNA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 이제 셀르메드하고 아이지라는 종목이 mRNA 백신의 어떤 공동 개발 협약을 했더라도 이제 셀르메드가 굉장히 강한 일단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이텍 파임이라고 이거는 이제 이런 코로나 관련주는 아니지만 우리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에르타페넴이 미국 시장에 진출했더라도 이 종목 자체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안 좋은 소식으로는 이제 헬릭스미스가 미국의 그 면역 치료에 대해 어떤 기술 반납을 했다라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항공주 제주항공이 일단은 이제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증자를 하는데 증자를 하기 전에 일단은 5대1 감자를 한다는 소식에 일단은 제주항공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이제 IL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자동차 헤드램프용 실리콘 렌즈를 개발했다 해가지고 오늘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보면은 오늘 그 야놀자 어떤 거 상장에 따른 이런 창투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또 아마 어떤 섹터를 형성하면서 일단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는 종목은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후성이라는 종목가 이게 특수가스를 우리 불화수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네. 주가 흐름이 지금 최근에 이제 10,000원대에서 계속 그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5~6% 오르는데 후성이라는 종목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매매를 하시면은 일단 어떤 장기간의 횡보를 할 때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아마 어느 정도에서 스톱을 하면서 횡보를 할 때 그때가 이제 매수 타임인데 제가 이 종목은 한 10,000원대 초반을 봤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후성이라는 종목이 기관들의 종목이면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향후에 아마 후성이 또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락하는 시점이 있을 때 우리가 좀 저점에서 횡보할 때 사고서 기다리면 되는데 이 종목은 단기간에 어떤 승부가 나는 종목이 아니라 좀 오래 홀딩을 하시면 일단은 승부가 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는 코스피는 지금 3,289선 아마 3,290선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3,3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등락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종목은 일단은 이제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은 오늘 현상인데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떤 지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거 바이오 이런 mRNA 백신 관련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일단 종목들은 좀 오늘은 좀 소외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mRNA와 또 바이오 관련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날은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또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종목만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제시하는 내용들 또 하나씩 참고하시면서 또 하루는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로메드를 포함한 아이진, 하이텍 헬리스미스, 제주항공, IL 사이언스 등 다양한 종목들도 특징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열한 매매 전략이 오가는 오전장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또 있는지 또 장을 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공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씩 또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공모주 네. 일단은 두 종목 분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아마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공모주에 대한 거는 이제 저도 뭐 자료를 여기저기서 모으고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거 사이트가 있어요. 38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거기 오면 일단은 비상장 주식 아마 전문 사이트인데 아마 이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아마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향후에 뭐 IPO가 예정된 종목들은 거기에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일단은 플래티어라는 종목하고 브레인즈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위에 있는 SD 바이오 센서라든가 큐라클, 맥스트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종목, 이 종목들이 이제 예측일이 7월 12일, 13일이고 아마 청약일은 아마 7월 19일, 20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플래티어는 일단 공모가 자체가 8,500원에서 10,000원. 그래서 주관사는 KB증권, 하나금융투자, 그다음에 브레인즈 컴퍼니는 일단 공모가가 2만 원에서 2만 2,500원에서 키움증권 일단 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플래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네. 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에서 어떤 플랫폼 회사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일단 본점이 있고요. 공모 정보는 일단은 180만 주를 일단은 공모를 하고 액면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약 일정은 일단은 청약일이 7월 19일에서 20일이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마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일단은 디지털 플랫폼 전문 기업. 요게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이커머스 이제 네. 설립된 지는 뭐 한 15년, 16년 됐는데 이커머스와 디지털 전환 통합, 그러니까 IDT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어떤 B2B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솔루션이 크게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커머스 플랫폼 솔루션, AI 마케팅 플랫폼 솔루션, 그다음에 데브옵스라는 어떤 플랫폼 솔루션, 협업 플랫폼 솔루션, 그리고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 이런 이제 플랫폼 솔루션까지 이커머스와 디지털 전환 통합을 아우르는 이런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크게 또 설명을 하면은 현재 보시면은 이제 대기업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아마 실제로 뭐 롯데라든가 신세계, 현대그룹 등 국내 약 한 170여 개 이런 어떤 유통이라든가 제조라든가 금융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의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어떤 그런 혁혁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쟁력은 일단 회원 관리부터 정상까지 관리하는 솔루션, 그다음에 API, 클라우드 등 안정적인 기술 축적 노하우,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고객을 일단은 분석하는 어떤 거 타겟팅, 그다음에 상품 추천, 이게 이제 AI 솔루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플래티어의 어떤 상장 추진이 아마 지금 디지털 전환을 꿈꾸는 이런 회사들의 분명히 관심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 회사는 또 뭐 AI라든가 빅데이터 인력에 있어서도 아마 최고의 어떤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그러면 이제 최근에 5년간의 이제 성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5년 동안의 매출의 성장률은 무려 3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56%에 이르는데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출액은 66%, 영업이익은 81% 증가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아마 D2C를 신규 출시함으로써 일단은 매출 성장이 기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플래티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라든가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넥센, 우리은행, 휠라코리아, 이니스프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협업해하고 있고요. 올 6월 현재 이런 그 플래티어의 고객사가 약 600여 개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를 회사를 세당으로 한 어떤 프로젝트 건수가 900건이 넘는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대기업들하고 뭐 여러 기업들 뭐 600여 개 회사하고 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아마 우리 개인들은 잘 모르지만 네. 아마 기업들에서 아마 플래티어라는 회사를 잘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주요 사업은 일단 첫 번째가 CM,
커머스 마케팅 부분인데 여기 뭐 이커머스 전문 솔루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할 주요 대기업, 뭐 금융기관 이런 데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자체는 시간에 어떤 우리가 보면은 항상 물리적인 공간에 상점을 구축해서 하는데 이런 거는 없이 일단은 인터넷 공간에서 일단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 서비스를 도와주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 부분은 일단은 대형 온라인 종합 쇼핑몰 사업자든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대형 온라인 오픈 마켓 사업자 플랫폼을 또 구축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품에 대한 일단 플랫폼을 구축해주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어떤 사업 승인을 위해서 뭐 고객사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 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자체 기술의 어떤 이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아마 개발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플랫폼을 또 회사별로 구축해주는 어떤 기술, 여러 가지 보면 이제 이러한 솔루션의 구축부터 운영까지 아마 토탈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플래티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형 제조사, 뭐 소니라든가 한국타이어, 뭐 동원 FM, 그다음에 금융사는 뭐 삼성카드, 현대카드, 그다음에 뭐 통신사, 그다음에 뭐 면세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홈쇼핑,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일단은 유통 회사들하고 이런 어떤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어떤 장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회사는 지금 16년 동안 어떤 90여 개사에서 170개의 어떤 170개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개발한 마케팅 솔루션은 이제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이 아마 GROB인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고객사에게 어떤 소프트웨어 에저 뭡니까 서비스 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해서 아마 현재 본격적으로 보기에는 200여 개사에서 고객사 쇼핑몰에서 약 50억 건 이상의 어떤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그래서 장점이 되는데 그룹의 누적 데이터 건수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에서 아마 2021년에는 약 95억 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평균 어떤 매출이라든가 사용 고객도 지금 계속 132에서 그다음에 16억 9천까지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그룹의 아마 고객사 및 매출 전환 금액 추이가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마 2020년에는 무려 지금 2,234억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의 하나가 이제 IDT, 인티그레이션 오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인데요. 아마 이 회사에서는 좀 검증된 솔루션과 컨설팅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고객사에게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데브옵스가 이제 디벨로프먼트하고 이제 오퍼레이션의 어떤 거를 합성한데 이런 어떤 개발과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개념이 일단은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어떤 그 데브옵스 자체는 계속 한 단계 레벨이 되면서 아마 계속 성장하는 이런 플랫폼 자체가 데브옵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IDT 부분의 어떤 데브옵스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이 뭐 NC 소프트라든가 크래프톤, 넥슨, 한국학 컴퓨터, 안랩 등 이런 회사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들하고도 계속 협업을 하면서 이 회사들이 채택을 했다는 것이 일단은 IDT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서 이제 매출을 보시면 이제 CM 부분이 일단은 올 1분기에는 37.78%, 28%까지 약 한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DT 부분이 약 9.6%를 차지하고 있고 라이센스가 9%에서 아마 대부분이 CM 부분에서 일단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개발 운영이 38%, 그다음에 D2C 플랫폼이 28%를 일단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은 일단은 올 2분기에 매출액이 약 81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약 3억 정도를 일단은 실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의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은 이 회사는 제한 물량 자체가
70.9%입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은 약 30%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해서 아마 양호한 일단 어떤 그 오버행 이슈는 없는 거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일단은 브레인스 컴퍼니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일단은 성동구 성수동에 일단은 기업이 본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은 희망 공모가가 2만 원에서 22,500원. 그래서 19일하고 20일 날 일단은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 역시 일단 이 회사는 이제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요새 이런 IT 기업, 뭐 인프라 솔루션 기업, 뭐 여러 가지 지금 IT 쪽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또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많은데 사실 그 기업마다 어떤 뭐 특성을 우리가 뭐 외우고 있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그냥 IT 기업이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쉽지. 일일이 뭐 어떤 뭐 기술을 뭐 한다 이런 걸 뭐 알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서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매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거 우리 이 회사 브레인즈 컴퍼니 자체는 이기정에 IT 인프라를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각자의 어떤 IT 관련해서 회사마다 뭐 전산실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게 이제 계속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곳에 모으는 이제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효율적으로 아마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사가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IT 통합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EMS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솔루션으로 일단은 지칭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주로 보면 이제 거기에 중간에 보시면은 지니어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서 상품마다 지니어스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니어스 EMS라든가 또 밑에 보시면 지니어스 APM 이건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로그 매니저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ITSM 그래서 IT 서비스 통합 관리 솔루션 아마 이 회사는 전부 다 지니어스 일종의 브랜드처럼 붙은 그쵸, 거죠. 네. 지니어스가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지니어스 EMS는 뭐냐?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뭐 인프라별 특화된 다이내믹 UI가 있고 그다음에 초단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한 검증된 시스템인데 이와 같이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그다음에 DBMS 부대 설비와 같은 다양한 IT 인프라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니어스 EMS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APM은 역시 아마 외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성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단 모니터링해서 아마 이런 어떤 거 분석을 하는 그런 어떤 아마 상품이 되는데 역시 다양한 WAS의 어떤 관리 지원,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성능을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지니어스 APM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그 매니저. 우리가 보면 항상 뭐 로그인 뭐 이런 기록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이런 어떤 로그 관리에 대한 어떤 수집 분석을 통해서 총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니어스 로그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검증된 검색 엔진으로서 대용량 로그 관리, 사실 뭐 용량 자체가 이제 로그인 자체가 워낙 뭐 직원 수가 많다 보면은 이런 게 관리가 필요할 때 이런 대용량의 어떤 관리가 가능한 일단 시스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로그 라이프 사이클인데 사실 이제 컴플라이언스 개념 자체가 과거에는 별로 이렇게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뭐 리스크 매니저와 별개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자체는 이제 어떤 뭐 감사 옛날에 이제 감사실에서 이런 기능을 했는데 요새 이제 분류돼 가지고 일단은 법령을 일단은 준수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아니면 내부 기준이라든가 뭐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은 컴플라이언스 그런 건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로그 매니저.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병목의 해결사가 일단은 지니어스 ITSM인데 일단은 뭐 요거는 아마 제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경쟁업체 현황을 보시면은 IT IM 부분은 뭐 저런 모르는 회사들이더라고. 뭐 엔키아라든가 와치텍, 하몬소프트 모르는 회사. 그다음에 APM도 제니퍼 소프트, 엑셈. 그다음에 뭐 로그 매니저도 다 비슷한 회사인데 일단은 엔키아하고 뭐 와치텍
이런 어떤 회사들이 아마 주요 경쟁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매출을 보시면은 지금 솔루션 부분이 46.5%에서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회사들은 유지 보수 아마 비중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오히려 아마 성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계속 그 시간이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오히려 주가 상승이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상품도 있는데 일단은 유지 보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아마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 현황은 일단 매출액은 26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2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은 공모의 유통 가능 물량은 약 35%로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종목보다는 좀 높습니다. 아까는 이제 30% 정도인데 이 회사는 한 5% 정도가 높은 35% 수준이 일단은 유통 가능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공모주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주요 뉴스인데 잠시 좀 섭답하시죠. 네, 주요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모주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남아 있는 공모주들의 또 청약을 또 넣으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를 또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들 또 뭐 보호 예수 또 상장 후에도 유통 주식수들이 있는 좀 한정적으로 있는 공모주들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주요 뉴스들 하나씩 또 살펴볼 텐데요. 10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또 현대차와 또 기아차 또 상반기에 친환경차 판매율이 굉장히 또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전문가님. 일단은 첫 번째 이슈 뉴스를 볼까요? 일단은 한번 종합적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단은 현대차, 기아 상반기 어떤 친환경차 판매가 40% 늘었다 해서 10만 대 돌파가 눈앞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5개 회사 셀리드라든가 유바이오로스,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어떤 2차 어떤 지원을 해준다. 백신 개발에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2분기에도 이제 전자업계 실적 전망해가지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어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양재동소 2,000살집 우르르 이게 뭐면 이제 무슨 이게 내용이죠? 은어인데 네. 2,000살집은 하이닉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원 갈비찜은 삼성전자를 의미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남방 한계선 뭐 판교 라인이 있는데 네. 그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엔지니어들이 네. 기술자들이 보면은 이제 지방 근무를 기피하거든요. 뭐 전에도 뭐 저희 때도 보면 이제 기계과 졸업하신 분들이 주로 창원에 네.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다 보니까는 이제 이러한 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결혼할 때 좀 불이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여자분들이 좀 이제 이제 기피하나. 지방을 이제 생활을 이제 그죠? 기존에 이제 네네네. 서울에 이제 상하권인데 이제 지방까지 내려가서 있기 때문에 이제 기피해가지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중소업체 연구소들도 대부분이 공장은 지방에 있지만 네. 대부분이 다 용인, 기흥 이쪽에 연구소가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뭐 그게 아마 사회적인 어떤지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마 해소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 이제 중국이 좀 코로나 이후에 좀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전 세계에서는 위안화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이제 쏠림을 해소한다라더니 최근에 워낙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개인들이 뭐 청와대, 청원도 하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시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떤 거 AP 유동성 물량을 제거하는 외에는 공매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개인들도 역할이 별로 없고 기관들도 거의 뭐 손을 안 쓰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동무대가 된 시장이 지금 공매도 시장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일단은 이제 패션이라든가 항공, 화장품에 대한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 그다음에 휴젤이 지금 이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에 이제 신세계가 유력했는데 지금 또 GS그룹도 아마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폴더블 출시를 공개해서 아이폰 13이 하반기에 일단 이제 뭐 출시를 함으로써 이제 부품주들이 어떤 수혜를 입을 거다 그런 거고, 열 번째는 일단은 우리가 전에는 이제 주유소 가면 이제 통장으로 줘가지고 뭐 세차도 하고 여러 상품을 줬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일단은 이게 카드에서 또 이제 앱까지 일단은 네. 변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일단은 아마 시간이 될 때까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경우에 상반기에 하이브리드 판매가 31% 증가를 하면서 아마 전기차는 또 2배로 늘어가지고 국내에서 상반기에는 일단은
친환경차 10만 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뭐 굉장히 뭐 큰 수치인데 또 노조에서는 또 이 기회를 틈타서 또 뭔가 얻으려고 파업을 또 결정을 했죠.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연례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계속 아마 지금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아마 해외에서도 계속 뭐 현대 기아차가 특히 북미에서 굉장히 좀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러한 어떤 상승세가 이제 계속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쉬웠던 건 이제 중국에서는 좀 실패를 했죠. 네. 중국에 실패해서 아마 철수를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은 어차피 중국 사업은 이제 실패를 했다 해서 이게 이제 아이오닉 5인데 최근에 일단 이제 기아차도 이제 E6를 나오거든요. 네. 이게 아마 아이오닉 5하고 아마 경쟁 차정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어디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가 3만 대를 팔았고 기아가 더 많이 팔았어요. 3만 4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델별은 기아의 소렌토, 그다음에 그랜저, 투싼, K5, K8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판매량이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도 일단은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신차가 출시가 되면서 아마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면은 일단 기아에 있어서는 EV6 이거를 출시를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제네시스도 G80 그다음에 3분기에는 일단은 JW 아직 이제 차 명칭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또한 수소 전기차 넥소도 상반기에 무려 아마 4만 4천 대가 4,400대가 일단은 판매됐다 이런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5개 회사 국내 제약사 5곳이 정부의 일단 추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추가 경정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제약사의 임상 비용 지원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거 임상 어떤 지금 보면 우리나라 백신 자체가 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아마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지 않은가 하는데 아마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먼저 개발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회사 주가는 아마 한 10배 이상은 뛰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을 돼서 아마 지금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요새 이렇게 뜨고 있고 오늘도 뭐 셀리드도 뭐 이런 것 종목이 강세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5개 중에서 조금씩 그냥 사놓고 묻어두고 잊어버리면은 네. 아마 1년 후에는 아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SK 바사도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은 어떤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백신 접종 현황인데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보면은 일단은 7월부터 이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성공하기를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유바이오릭스도 일단은 카톨릭대 은평 선모병원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리드도 일단은 지금 임상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역시 뭐 잘 아시는 종목 생략하고요. 제넥신도 일단은 이 회사는 이제 단백질 결합 항체에서 아마 단백질 관련해서 항체를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이거는 이제 오래됐어요. 개발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SK 바사가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요거는 사실 제가 주말에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일단은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어제 제가 수정을 했어요. 어제 이제 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2분기에 아마 호실적을 냈다 그래서 보면은 스마트폰 사업은 부진했지만 반도체가 부활을 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TV, 가전 등 이런 업종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뭐 2분기 매출은 63조, 영업이익이 일단 12조 5천억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LG전자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일단은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도 보면은 매출은 17조 1,100억, 영업이익은 1조 1,100억이라서 역시 작년 2분기에 비해서는 이제 33%, 65% 개선된 실적이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 LG전자 생활가전은 일단은 1분기에 못 미쳤다 이런 것 예상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아마 오히려 이제 LG전자가 지금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LG 마그마거든요. 네, 마그마 그렇죠. 이제 파워트레인 분야의 어떤 합작사 설립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700억 정도 아마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그마 부분에서 아마 흑자 전환이 되면 아마 네. LG전자도 또 아주 사상 좋은. 최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네. 최근 5일 월요일부터 좀 네네.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네네. 오늘도 조금 약간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저는 그 대형주는 일단은 3일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거든요. 네. 3일 빠지면 사서 오르면 팔고 해서 그거를 반복하면 이제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 대충 한두 번 매매를 해보시면 이제 이 종목의 특성을 알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하기 편해요. 아까도 제가 후성이라는 종목도 얘기를 했지만 이 네. 종목도 보면은 한참 올라가다 빠지는데 이게 뺄 때 보면은 이제 의도적으로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의도적으로 빼는 거는 그때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저가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이 네. 56,000원까지 갔다 계속 빼는데 이제 5만 원대 초반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한번 크게 빼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는 37,000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4만 원 초반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지금 거의 뭐 네. 6만 원 뭐 지금 뭐 거의 많이 7만 원을 올라갔습니다. 바로 보니 네. 거의 뭐 50%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LG전자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한 양재동에서 2천 쌀치 우르르 이게 이제 네. 뭐냐면은 이제 남방 한계선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판교 라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방 한계선 아래에 있는 건데 일단 하이닉스가 일단 웃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경력 3년 미만의 일단 경력직을 뽑는데 이런 공채에 아마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 그래서 보면 이제 LG전자가 지금 마곡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차는 양재동이 있기 때문에 양재동에서 주로 많이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제 취업 시장에 뭐 남방 한계선 이런 용어가 있는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비수도권 근무를 기피한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근데 결국에는 일단은 이제 판교 밸리가 일단은 또 뭐 기흥이라든가 이런 뭐 판교에 또 이런 어떤 업체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어디냐면 이제 우리 수원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수원에 이제 갈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수원 갈비찜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인재들을 뽑았을 때 글로 많이 몰렸어요. 하이닉스 직원들이. 아주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역으로 또 다른 이제 뭐 LG전자라든가 현대차도 직원들이 또 많이 지원을 했다 이런 그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뭐 2천 쌀집이 문전 성시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제 MZ 세대의 가치관은 기존 세대는 이제 시킨 대로 따라야 되는데 우리 MZ 세대는 이제 이윤을 알고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의 발전이 원래는 나의 발전인데 나와는 별개다. 그다음에 이제 성공 후사에서 선사 후공. 그다음에 부서 회식이 업무의 연장인데 이제 저녁 때 안 하고 점심 때 하면서 네. 이왕 비싼 걸로 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발전은 이제 기존은 낯설고 두려운데 오히려 신나고 편하다. 그다음에 임원 승진은 가능한 목표지만 얼마나 오래 다닐까가 일단은 관심사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어떤 그 우리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MZ 세대들은 아마 경영진이 일단 의사결정하고 나서도 또 만약에 이런 어떤 부정을 하면은 또 그거를 또 안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P&G라는 회사가 아마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 세계 어떤 중국의 위안화 보유량이 증가해가지고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데 9분기 연속 증가세하면서 2016년 4분기를 일단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거 위안화의 어떤 보유액이 326조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어쨌든 간에 계속 아마 중국 어떤 경제 회복세와 그다음에 국제화의 어떤 진전 이에 따라서 위안화의 어떤 인기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여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공매도 쏠림 현상이 이제 해소한다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만 이제 신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외국인의 비중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에는 이제 50%, 60%였는데 지금 거의 뭐 80%대까지 올라온 거를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관의 비중이 30, 40에서
18%야 절반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외국인이 계속 차지를 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일단은 뭐 공매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발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법도 나오고 뭐 금감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나오다 보니까는 일단 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뭐 제도의 어떤 그 제약 때문에 굳이 여기에 또 우리가 뭐 반해서 아마 공매도를 자연스럽게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펀드에 어떤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펀드 수익률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누락하면은 뭐 과태료가 6천만 원이니까 만약 네. 6천만 원을 만약에 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개인들한테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은 굳이 뭐 내가 벌금까지 내면서 뭐 과태료까지 그렇죠. 내면서 뭐 할 필요 있겠나 해서 아마 굉장히 좀 위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은 그래프가 올라오고 있고 기관들은 하락하고 있고 개인들은 조금씩 일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 우리 기관 투자가의 어떤 점유율이 내려가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공매도 비중이 줄고 개인들이 좀 늘어난다면 아마 주가 흐름에는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또 공매도의 또 어떤 기능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공매도가 100% 나쁜 거다 이렇게만 인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여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소식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올해 뭐 상반기에 실적 굉장히 좋았죠.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일단은 최근에 베팅한 종목은 경기 재개에 따른 어떤 그런 종목군 해가지고 패션, 의류라든가 항공, 화장품, 그다음에 호텔, 엔터, 여행 이런 어떤 소비, 이런 보복 소비 이런 것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베팅을 많이 했는데 사실 염려되는 건 또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수익률은 또 안 좋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워낙 또 최근에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연금 수익률이 오히려 나빠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뭐 진에어라든가 제주항공 아마 제주항공은 또 아마 감자 때문에 또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8번째는 휴젤. 아마 지금 보면은 국내 보톡스 시장 선도 업체인데 일단은 우리 보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외국에 있던 회사들도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뭐 홍콩계 GL 캐피탈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신세계와 GS를 비롯한 국내 4억의 기업들도 일단 협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번째는 일단은 폴더블 출시 공개해서 아이폰 13 해가지고 하반기 일단 부품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삼성 관련주는 KH 바텍, 파인 테크닉스, BH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관련주는 LG 이노텍, 해성 DS, 아이템 반도체 이런 종목이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유소 관련 얘기인데 이거는 뭐 기존의 차기 뭐 카드에서 앱으로 네. 해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모주 그리고 또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목요일 날 또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주신 오늘 최동기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투자 전략을 짚어드리는 오프닝벨 2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